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조차도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겉으로는 건강에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대사율이 낮아지는 중장년기 이후에는 잘못된 식습관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분이 과도하게 함유된 건강식품입니다. 시중에는 면역력 증강, 피로 회복, 노화 방지 등을 내세우며 다양한 과일즙, 과일청, 흑마늘 진액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성분표를 살펴보면 단맛을 내기 위해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많고 그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이미 혈당 관리 중인 분들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성분 하나에 집중해 섭취를 결정하지만 실제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전체적인 조합과 체내 흡수 방식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단지 면역력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체중 증가나 당대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 원액이든 흑마늘이든 원료 자체는 훌륭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제되거나 가공되면서 인공감미료나 과당이 더해졌다면 건강에는 그리 이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식품은 각종 건강즙과 발효액입니다. 발효를 통해 유익한 성분이 생긴다고 하여 인삼즙, 도라지청, 양파즙 등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문제는 당입니다. 특히 발효 과정을 거친 식품들 중에는 설탕이나 물엿을 다량 사용해 발효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흔하며 이로 인해 실제로 섭취하는 당량은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건강즙은 공복에 섭취했을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즙은 농축액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유효 성분을 단번에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의 대사기관에 과부하를 줄 수 있으며 특히 간이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식품을 식사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농축된 제품에만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단은 편중되고 장기적으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해조류나 견과류처럼 건강식으로 잘 알려진 식재료들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혀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섭취의 방식과 양입니다. 예를 들어 미역이나 다시마는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평소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과잉 요오드 섭취가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김이나 파래 등의 섭취 역시 빈도와 양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캐슈너트 등은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만큼 칼로리도 높고 지방 함량이 많습니다. 특히 가공된 견과류 제품들은 소금이나 설탕에 절여진 경우가 많아 장기간 섭취 시 혈압 상승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생견과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습관처럼 계속 손이 가는 간식으로 소비하게 되면 건강에는 득보다 실이 많아집니다. 이처럼 건강에 좋다고 믿고 섭취했던 음식들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을 고를 때는 단편적인 정보에 기대기보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몸 상태에 따라 어떤 음식이 적합한지, 어떤 것은 제한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가공식품의 섭취 여부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의 흡수 기능과 배설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공도가 높은 식품이 소화기관에 주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얼, 에너지바, 건강보조용 음료 등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이들 찾으시지만 실제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인공감미료, 착향료, 안정제 등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며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시리얼은 곡물을 주재료로 사용한 듯 보이지만 대부분 설탕이나 포도당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한 그릇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 대사 이상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양소의 편중 역시 문제입니다. 시리얼에는 섬유질과 단백질이 부족하고 칼슘이나 비타민 등은 강화제를 통해 보충되는 방식인데 이런 형태의 흡수는 실제 음식에서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몸은 그것을 자연적인 영양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부는 소화되지 않은 채 배출됩니다. 건강보조 음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콜라겐 음료, 히알루론산 음료, 식이섬유 음료 등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앞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은 물과 감미료, 색소, 농축액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이런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다 보면 위장의 산도 조절이 어려워지고 장내 환경이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또 탄산이 첨가된 경우에는 위의 팽창감이나 트림을 유발해 소화불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는 것이 정답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섭취의 빈도와 양, 그리고 나의 몸 상태와의 궁합입니다. 가끔 한번 간식처럼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식사의 일부가 되거나 매일 반복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익숙한 맛보다도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된 채소, 된장국, 죽 형태의 식사 등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중장년 이후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회복과 유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맛, 강한 향, 높은 당도는 피해야 하고 그 대신 자연 식재료의 원래 맛을 살리는 방향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주 지나치는 습관 중 하나는 좋다고 하니까라는 이유로 특정 식품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행보다는 나의 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의할 음식이 바로 꿀과 같은 자연 감미료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기관지, 건강,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천연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 함량이 상당히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꿀물을 마시는 습관은 위점막을 자극하거나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진짜 꿀이 아닌 시럽이나 물엿을 섞은 유사꿀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 구별 없이 섭취할 경우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벌꿀 이외에도 자주 등장하는 건강 식재료로는 마늘, 생강, 계피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적당한 양과 올바른 조리법을 사용했을 때 건강에 이롭지만 너무 많은 양을 매일 섭취하거나 특정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집중해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의 경우 강한 살균 작용과 함께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며 생강은 체열을 올리는 성질이 있어 평소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건강식품들을 섭취할 때 중요한 건 나의 체질과 현재 몸 상태를 고려하는가입니다. 체질적으로 냉한 체질인지, 열이 많은 체질인지, 위장이 약한 편인지, 간 기능이 민감한지 등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식생활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식이요법은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이 음식이 좋다는 맥락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맥락이 자주 생략됩니다. 실제로 중장년층의 식습관 문제는 만성질환의 시작점이 되곤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대개 오랜 기간의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섭취한 음식들이 간접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체내의 대사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음식을 고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선 단순히 표면적인 건강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경험과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 음식 중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생과일 주스입니다. 아침마다 찻즙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은 오랫동안 널리 퍼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는 순간 섬유질은 대부분 파괴되고 당 성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 사과와 같이 당도가 높은 과일로 만든 주스는 소화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과일 주스는 빠르게 산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 손실도 커지고 심할 경우 세균 번식 위험까지 따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찻즙 주스는 방부제를 넣거나 살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과일 고유의 효소나 비타민은 대부분 손실됩니다. 따라서 생과일 자체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효소 분비를 돕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도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발효식품으로 분류되는 김치, 장류, 젓갈류 등도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효는 본래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영양소를 분해하고 새로운 유익 성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발효의 개념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며 지나치게 강한 염도나 화학적인 첨가물과 함께 제조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김치만 하더라도 전통 방식으로 오랜 시간 자연 발효된 것과 빠르게 숙성시키기 위해 당분과 산도 조절제를 넣은 제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년층의 경우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염분 섭취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치 한 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적지 않으며 이를 하루 3끼 곁들여 먹는다면 염분 섭취량이 권장치를 초과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특히 젓갈류는 염도뿐 아니라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아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섭취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내장 지방을 유발하는 음식입니다. 중장년 이후에 나타나는 복부 비만은 단순한 체형의 변화가 아니라 대사증후군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탄수화물, 고지방, 고염분 식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 흰밀가루, 정제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과다 분비를 유도하여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이런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고 이 지방은 단순히 피하지방과는 달리 각종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등의 잡곡을 섞고 설탕 대신 계피가루, 생강가루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튀기거나 볶은 음식보다는 찌거나 삶은 음식으로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에 대한 경계도 필요합니다.
국물류, 육수, 라면, 통조림,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 등은 모두 고염식입니다. 이들 식품은 짜다는 감각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바로 숨겨진 나트륨입니다. 맛이 짜지 않더라도 화학적으로 처리된 나트륨 성분이 들어간 경우 맛은 순하지만 체내 나트륨 농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혈압 상승, 부종,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물은 적게, 간은 옅게, 조미료는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입맛을 단박에 바꾸는 건 어렵지만 일정 기간 저염식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원재료의 참맛이 느껴지고 혀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간을 대신할 수 있는 재료들, 예를 들어 멸치가루, 표고버섯가루, 다시마물 등은 감칠맛을 주면서도 염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습관처럼 해오던 요리 방식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튀김보다는 찜, 볶음보다는 무침, 끓이기보다는 데치기. 이런 조리 방식의 작은 변화가 혈압과 체중,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리 도중 사용되는 기름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향이 강한 기름은 소량으로도 충분한 풍미를 낼 수 있어 기름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식습관을 지탱해주는 음식의 본질로 돌아가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극적인 맛보다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음식이 진짜 건강식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 한 그릇에 무와 버섯을 넣고 은은한 불에서 끓인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위장을 보호하며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현미밥 반 공기와 나물 한두 가지면 충분히 균형 있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많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적게 먹더라도 잘 조합된 식단이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소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 속도와 분위기 역시 소화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위장에 들어가는 음식량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해 과식을 막아줍니다. 더불어 식사를 할 때 주변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라면 위장도 긴장을 풀고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사의 내용뿐 아니라 식사의 시간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야식을 줄이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야간에는 위장 활동이 느려지고 간 기능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의 음식 섭취는 소화불량과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점심은 충분히 먹고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하는 방식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는 식사법입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중요한 건강 관리의 한 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잊고 지내지만 체내 대사와 해독 작용은 수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만 식사 중에는 지나치게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물을 마시기 좋은 시간은 기상 직후, 오전 중간 시간,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체내 순환이 활발해지며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커피나 청량음료, 달달한 음료 대신 맹물이나 보리차, 현미차처럼 순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마무리는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다면 위장이 예민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얼굴이 자주 붓는다면 간이나 신장 기능이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항상 여러 방식으로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좋다는 것을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생활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병력과 생활 습관이 다르며 위장과 간, 신장의 상태도 각기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식재료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조리법을 정하고 먹는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는 잘못된 정보와 습관들을 하나씩 바로잡을 때입니다. 한두 가지 성분에 집착하기보다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을 보며 내 몸과 대화하듯 식사를 준비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습관과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고르고 내 몸의 반응을 경청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예방의학이자 회복의 기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한 식생활이란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음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은 늘 곁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와 소박한 식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과한 정보, 급격한 유행, 극단적인 방법은 우리의 몸에 혼란을 주기 쉽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나서 내 몸은 어떻게 반응했지? 이 음식을 먹은 뒤에 기운이 돌았는가 아니면 무겁고 피곤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맞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이는 책이나 방송에서 알려주는 일반적인 지식보다 훨씬 정밀한 나만의 건강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대체로 빨라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치우치게 되며 음식을 음미하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차분한 분위기에서 식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게 되고 음식의 맛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장 건강과 식습관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하루 3번씩 반복되는 행위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의 습관과 정서,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릴 적 먹던 된장국의 향이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젊은 날의 도시락 속 김치 한 조각이 마음을 움직이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개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기억까지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그래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중장년과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 구성해 보는 것, 간식을 줄이고 물을 한 잔 더 마셔보는 것, 가공식품 대신 자연 식재료를 더 가까이 두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꾸준함은 가장 확실한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 애쓰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사가 의무가 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스트레스는 또다시 위장과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식사 시간은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자 나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보고 아끼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만으로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모든 정보가 빠르게 오가는 시대입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 매체에서 권하니, 그런 이유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식탁을 채우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하루 변해갑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음식이 오늘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오래도록 즐겨 먹던 반찬이 갑자기 소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에 따라 식단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자세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배제하거나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고 섭취 빈도와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음식 하나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식사 하나, 생활 하나, 숨쉬는 방법 하나까지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의 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시작점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매번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되도록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면 충분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식사를 나만의 처방처럼 다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관리입니다.